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영상은 아니고요. 설비보정 기사가 언제부터 암기 과목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 회로도를 암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시뮬레이터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암기해서 가서 기본 점수만 어떻게든 맞아라, 그리고 필답형에서 6문제 이상 맞아서 합격하셔라, 그렇게 권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시뮬레이터가 있죠.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암기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험은 공기압 회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뭐 유압도 그렇고 공압도 그렇습니다. 리밋 스위치 접촉 불량 의외로 많이 나고요. 센서의 접촉 불량도 의외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재수 없으면 전선의 접촉 불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규 회로도를 배선을 할 때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암기 하시는 분들은 못 찾습니다. 이해를 하신 분들은 릴레이가 켜지는 걸 보고 역추적을 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에 대한 개념이 잡혔기 때문에. 근데 그 신호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 기계기구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배선에 실수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뭐 뜯고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뜯고 다시 해도 됩니다. 근데 긴장된 상태에서는 내가 이 회로도에서 어디를 틀리게 배선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하고 전진하고 후진하고 하면서 고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접촉 불량이 납니다. 그럼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됐는데 왜 안 되지? 이래버려요. 신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호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실린더 헤드랑 같이 이 리밋 스위치를 잡아봐요. 안 될 수가 없는데 하면서 잡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를 한 사람하고 암기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설계를 할 줄 알면, 스케치를 할 줄 알면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오류를 찾을 거냐, 아니면 내가 스케치를 해서 내 회로도를 그려서 동작을 시킬 거냐, 선택지가 생겨요. 대신에 시험 문제에 릴레이가 5개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이 5개로 그려줘야 되고, 4개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이 4개로 그려줘야 되죠. 릴레이 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면 부부감점이 되니까요. 그래도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리는 아는데 나는 시험장 가서 풀이하긴 싫다, 내가 이 도면을 해독을 해서 풀이하기가 싫다,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암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공기압 회로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배선하다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냐 없냐, 능력을 키우려면 설계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 기구에 문제가 생기면 허망하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시뮬레이터 있으니까 학습 시간이 확 늘었잖아요. 교육기관의 교육 시간 외에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려웠으면 저도 암기하라고 하죠. 근데 스케치를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면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안 해보셔서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지, 하나하나 이해하시다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이 딱 띄어요. 이거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공합 마지막 회를 보고, 그 공합 마지막 회를 보고 이해가 되셨으면 그때 제 거 공개문제 풀이반을 보고, 이 친구는 공개문제를 이렇게도 푸는구나, 그렇게 보시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정규 회로도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 정규 회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기본 제어 동작, 공기압 회로도, 응용 제어 동작,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회로도 내가 그래서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규 회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근데 아직도 암기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암기를 하실 분들은 시험 시작 10일 전에
그때까지 신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만 암기를 하세요. 그러신 분들만. 왜 시작도 안 해보고 나는 비전공자라서 안 될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해하기에는 내 머리가 너무 나빠. 왜 그렇게 스스로의 벽을 세워두고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봤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격증이란 제도는 비전공자가 전공으로 가기 위한 길이지 어떻게든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자격증이 다니까. 근데 이 시퀀스 회로 설계를 배워놓으면 정말 쓰임새가 많아요. 정말 쓰임새가 많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나한테 들이닥칠지 몰라요. 근데 정말 쓰임새가 많다. 그리고 공개 문제 풀 때가 되면 이미 암기한 사람하고 이해한 사람하고 이해한 사람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앞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고생을 안 해요. 근데 암기한 사람들은 앞에서는 빨라 보이지만 뒤에서 느려요. 공개 문제 풀 때 공개 문제에서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좋은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 암기는 정말 공부해도 안 된다 그러실 때 암기를 하시고, 제 유튜브에 오시면 기초반, 스케치반, 공합 마지막 회 이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공개문제 풀이반을 보세요. 그럼 이해가 엄청 빨라요. 여기 응용 제어 동작은 자기유지 회로만 이해하셔도 응용 동작 이거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이거 기본만 되면 이거는 서비스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점수로 왜 버려요? 필답형에서 6문제 이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응용까지 가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합격하고 싶으면 응용까지는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응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해만 하면은 정말 쉽게 풀려요. 근데 왜 해보지도 않고 설계반을 건너뛰고 다 암기하고 계세요? 절대 암기하는 게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초 기본부터 탄탄히 쌓이면은 그 쌓인 게 나중에 가속도가 확 붙는단 말이에요. 공개 문제 풀 때 이해가 빡 된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푸는구나. 제 생각은 암기 위주의 학습보다는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셔라. 암기를 하실 분들은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암기를 하셔도 늦지 않다. 최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